그 프리뷰 공연 첫날 배우가 건강상의 이유로 엘렌 역의 배우가 병원으로 실려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4시간 전에 갑자기 음악 감독님이 콜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는데 할 수 있다. 이제 그때부터 전쟁인 거죠. 막 떨리고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지? 왜냐하면 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두 역할을 동시에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작품이나 캐릭터가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도전해보고 싶은 캐릭터는 무수히 많죠. 근데 이제 도전해보고 싶다고 해서 이제 도전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꿈은 꿈으로.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 미스 사이공의 네. 지지가 꿈이었어요. 근데 그 꿈을 이미 2006년도에 한번 이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캐릭터가 하고 싶다라기보다는 저를 연기해보고 싶습니다. 네. 제 자신을. 와. 배우 김현숙이 어떻게 살아왔고 네. 무대를 얼만큼 소중하게 생각하고 네. 어떻게 무대에 남고 싶은지 그 과정과 이것을 한번 정리해서 한번 무대를 소극장에서라도 발표를 해보고 싶어요. 김현숙 배우님에게 예술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예술이란 저에게 있어서 가끔은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극단적인가? 하기 싫고 힘들고 어쩔 때는 너무 즐겁고 기쁜 숙제. 숙제. 우리 왜 옛날에 방학 숙제처럼 일기, 탐구 생활 막 이런 거 솔직히 막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 때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막 숙제를 할 땐 너무 행복하고 막 네. 체육이나 음악 막 이런 거 했을 땐 또 막 네. 불끈불끈 네. 힘이 솟고 영원히 풀어가야 할 또 현실을 반영하는 게 예술이기 때문에 네. 계속적으로 공부해야 되고 습득해야 되고 책임감을 가지고 풀어가야 할 영원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행복한 숙제. 네. 저도 숙제가 많이 지금 쌓여 있는데 다음 주 작품을 또 만들어야 되는데 행복합니다. 그래도. 네. 네. 스트레스 안 받기. 입금이 됐거든요. 행복합니다. 입금 전후는 또 다르죠. 네. 어떤 배우분이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네. 괴로운 건 너무 마음이 미래에 가 있기 때문이라고. 네. 그래서 멀리 미래를 꿈꾸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현실, 지금을 잘 살아내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글귀가 있어요. 내가 지켜왔던 약속들이 결국에는 그 약속들이 나를 지킨다. 네, 정말 중요한 말인데 자기 자신을 믿고 지금 현재를 잘 살아내시는 게 저는 인생의 어떤 지표이자 제가 생각하는 긍정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물론 기교적인 거, 우리가 기술적인 거 이런 거 모든 거 중요하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마음의 건강, 육신의 건강이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배우의 조건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먼저 건강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저도 항상 함께 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삶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던 무대나 순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전환점. 네. 저의 꿈의 무대였던 미스 사이공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미스 사이공 초연 당시에 2006년 성남아트센터에서 초연을 했는데 그 프리뷰 공연 첫날 배우가 건강상의 이유로 엘렌 역의 배우가 병원으로 실려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제 롤 지지를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 엘렌 역할의 배우를 제가 퍼스트 커버였어요. 연습을 프리뷰 공연을 끝내놓고 커버들은 연습을 시키는 그런 시스템이었었어요. 그리고 메인들이 들어가서 연습할 때 커버들이 구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럴 때가. 근데 4시간 전에 갑자기 음악 감독님이 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엘렌 넘버를 시켜보시고 네가 퍼스트 커버니까 해야 된다. 할 수 있겠냐. 아니면 지금 지지 롤이 첫 공이니까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그럼 세컨 엘렌 커버한테 시켜야 되느냐. 지금 그거를
결정을 해야 될 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막 숨고 싶고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제대로 그 순간이 너무 기억이 나는데 무슨 용기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배우들이 다 맞춰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로렌스 코너라고 연출이랑 이제 제프리하고 안무 감독이랑 저희를 다 배우들을 콜을 해요. 공연 전에 몇 시간 전에. 그래서 이렇게 이런 롤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 모두 화이팅을 외쳐줬죠. 저만 이제 막 떨리고 이랬는데 그 로렌스가 저 분장실 올라가는 그 중에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지? 그래,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는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고 이제 분장실로 갔는데 이제 그때부터 전쟁인 거죠. 막 떨리고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지? 왜냐하면 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두 역할을 동시에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지반트란으로 웨딩 넘버, 그러니까 크리스하고 킴이 결혼하는 그 넘버까지는 지지반트란으로 살아야 되고 이제 I Still Believe가 있는 넘버가 있는 애틀란타 배드에서는 이제 엘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크리스의 주인공의 원래 부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역할을 1인 2역을 이제 프리뷰 기간 동안 5회 동안 감당을 했죠. 그리고 그 순간을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거는 워낙 이제 준비성도 철저한 데다가 제 자신을 어쨌건 그때는 못 믿는다 그래야 되나? 그래도 준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얘네들이 연습은 시켜주지 않지만 나 혼자서라도 연습해야지. 그래서 이제 뭐 살을 조금 더 빼기 위해서 근육 단련을 위해서 연습이 6시에 끝나면 8시 발레를 들으러 갔거든요. 그래서 그 발레 방배동 연습실에서 끝나면 셔터문 내릴 때까지 그 제 포지션을 연습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 엘렌 캐릭터를 동선 뭐 이렇게 본 거는 있었고 또 그 메인 배우분이 또 전달해 주신 동선과 연출님들한테 받은 노트 같은 거를 이렇게 해서 그 연습한 게 그렇게 도움이 될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물론 오해를 해냈을 때 잘해야 본전이고 못하면 욕먹는 어떤 그런 포지션이었지만 실수나 하지 말자 이런 정신으로 임했었는데 너무 깨끗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그 순간에 역시 배우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구나. 더 열심히 준비해 놓을 걸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계기로 더욱더 미리 또 준비해 놓고 미리 좀 찾아놓고 그런 게 더 몸에 배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정말 중요한 계기가 됐던 순간이었습니다. 슬럼프는 아까 계속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배우 인생의 감기처럼 오는 거잖아요. 근데 좀 큰 슬럼프였을 때가 제가 이제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43세 결혼을 하고 이제 한번 자연 임신을 했다 유산이 되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시험관을 1년 동안 했던 적이 있고 거기서 또 임신이 됐다 유산이 되고 그러면서 1년을 쉬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러브콜이 들어오거나 이러면은 제가 이제 임신 준비 중이어서 못한다 거절을 하거나 어떤 오디션이나 뭐 그런 게 있어도 여기 무리가 가지 않는 배역으로 제가 선택해서 오디션을 지원을 한다거나 뭐 생기지도 않았는데 벌써 미리 걱정을 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력이 1년이 단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서 그 시기가 이제 두렵기도 하고 심적으로도 많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이제 호르몬의 그런 변화로 인해서 사실 되게 힘든 시기였었는데 제가 사랑하는 취미, 발레와 플라멩코, 그걸로 많이 극복을 했습니다. 이제 시험관 실패했을 때도 이제 마음을 접었을 때 그때 이런 잡념을 잊게 해주는 게 뭘까? 그래서 손을 내밀어 준 게 또 지금의 플라멩코 선생님과 김선아 배우님, 플라멩코의 길로 이끌어진 두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그거가 하나의 제 행복한 슬럼프 극복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2023년도 겨울에 정동극장에서 딜쿠샤라는 작품을 한 적이 있는데요. 실존 이제 서금순 할머니 역을 연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딜쿠샤라는 곳이 일제 강점기 때부터 이제 한국 전쟁 이후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건물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이 테일러 부부가 이제 지은 건물이기도 하지만 그의 아들 브루스가
금자 할머니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이어지는 형식의 내용들이거든요. 이 작품이. 근데 그 금자 역할을 하면서 그 금자 대사 중에 죽음을 앞두고는 있는 걸 자기만 느끼지만 조금이라도 여기서 더 머물고 싶다. 그리고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얼마나 딜쿠샤 여기가 좋으면 행복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서금순 할머니를 떠올리면서 호흡 하나하나에도 제 마음이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할머니한테도 그렇고 관객들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그 작품을 하면서 나는 서금순 할머니는 딜쿠샤에 남고 싶었다면 나는 어떤 마음일까? 나는 무대에 그렇게 조금이라도 더 오래 남고 싶다. 배우로서. 딜쿠샤와 저는 무대를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계속 무대에 설 수 있게 하는 또 하나의 원동력이 됐던 작품이어서, 그리고 그 캐릭터가 금자여서 너무 행복했었고 또 그렇게 이어가고 싶고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한 무대에 행복한 삶을 영위하면서 살고 싶은 배우입니다. 네.